오늘은 명리학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자는 아무리 잘나도 시집을 못 가면 나쁜 팔자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좋은 팔자인데 기가 씨어서 결혼을 못하면 제 아무리 잘났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뭐 여자 대통령 부러워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없죠. 박모식이 있잖아.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죠. 예, 나도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즐겨보는데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뭐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여자 그 뭐 연애하고 뭐 그 밀당하고 이게 제일 재밌어요. 우리가 그 남자에 있어서는 여자가 가장 뭐 매력적이기도 하고 장애물이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또 남자가 가장 매력적이고 또 장애물이죠. 제 유튜브에 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자들이 눈이 하도 높아져 가지고 20% 잘난 알파남한테만 관심이 있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나머지 80% 베타남한테는 연애도 결혼도 아예 관심도 없고 저런 남자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진국이 갈수록 여자들 눈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뭐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이래서 뉴질랜드에서도 여자들이 또 시집을 안 가고 여자들의 행포가 심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여자 눈이 높아서 여자들 행포가 심하고 시집을 안 가고 이래서 나이는 먹고 직업은 없고 부모님 연금에 기대 살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져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여자들을 갖다가 싸움의 징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써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우리가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다 느낄 정도가 되면은 벌써 70% 80%온 거야. 그럼 되돌릴 수가 없어. 그때는 대처를 못 해요. 사냥꾼이 노루를 잡으려 그러면은 노루 달리는 길목에 미리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노루가 나타나면 쏴야 되지. 노루가 벌써 달아나는데 뒷꽁무니에 대고 총을 쏘면은 총알만 낭비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 사회 현상이라는 게 이게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주위에 뛰어난 사람 듣는 귀가 있어서 주위에 뛰어난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든지. 그래 요즘 여자들 보면은 뭐 하도 풍족하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바꿔먹을 때도 있었고 또 쌀밥먹기가 귀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족해져서 여자들이
요새 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음식도 마구 버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가 직업이 있고 이러니까 또 젊으니까 남자들이 또 와가 또 조공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죠. 그러면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생명입니다. 하늘과 생명을 함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과 생명이 있다하더라. 인생 만만치 않죠. 여자들이 왜 아직 뉴질랜드나 일본 같은 이런 세상이 벌써 도래해서 한 3, 40% 진행됐다는 걸 갖다가 모르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먹고 사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아직도 주위의 남자들이 그래도 드글드글 하죠. 나한테 막 와가 꼬시러 오고 뭐 대시도 하고 또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또 뭐 남자들이 뭐 하룻밤 어떻게 해보겠다고 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 뭐 나는 아직 살아있네 뭐 그런 식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근데 35세만 지나면은 주위의 남자들이 또 끊깁니다. 또 끊기면은 그동안 여자이면서 누려왔던 특권들이 엄청나죠. 여자들은 뭐 유리천장만 이야기하는데 유리바닥이 있다는 거는 인정 안 하죠. 유리바닥이 있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35세만 넘어가면은 벌써 그 튼튼한 유리바닥이 거의 없어집니다. 여자로서 가졌던 모든 배려 특권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전문직 아니면은 여자들이 40 넘어가면은 직장도 경쟁력 있는 직장이 없어요. 식당밖에 없더라. 근데 35세 넘어가서 여성들이 유리바닥으로 노리는 특권들이 없어지면 또 주위의 남자들이 없어지면 참 황당하고 비참하죠.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면은 진짜 낙당말 오리알 신세가 안 된다. 뭐 남들은 말이야 남편 돈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식들이 든든한 우군에 대해서 엄마를 지지하고 강하게 지키죠. 그런데 시집을 못 가면 어떻습니까? 직업도 없어, 부모도 없어, 형제도 없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친구는 남아있을 것 같죠? 친구도 안 남아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남아있겠지. 시집 가버리면 그 노처녀하고 안 놀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이치가 틀려지면은 같이 놀려고 그래도 이게 생각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놉니다. 그럼 이제 뭐 35 넘어 가면 이제 서서히 남자도 끊기고 40 넘어가면 직업도 끊기고 거기다 더 가면 이제 부모 죽고 나면은 부모도 없어, 형제도 없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친구도 없어. 고립무원 신세에 빠진다. 뭐내 시청자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듣기 싫은 거 좋은 거 봐도 참 한이 쌓이고 짧은 인생인데
보기 싫은 거 볼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여자들이 왜 알파남 20%한테만 연애를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 못난 베타남 80%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말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왜 시집 안 가려고 하는가 말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여자들의 그 하이퍼가미 본능, 신데렐라 본능 때문에 잘난 남자가 없다는 거죠. 나를 충족시켜 줄 만한 잘난 남자가. 근데 그 잘난 남자는 또 나를 안 좋아해요. 나를 안 좋아해. 그 찌질한 80%한테 시집가기 싫다는 거죠. 여자는 뭐 겉으로 겉다르고 쏟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자들은 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여자가 인생의 부분이지만 여자는 남자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결혼에 남자들이 사고하고 전쟁하듯이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뭡니까? 자기 요술방망이고 손오공이 여의봉이고 여의주고 ATM 기계죠.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교양도 들어있고 매너도 들어있고 해외여행도 들어있고 자식 팔자도 들어있고 모든 게 남자한테 다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 요술방망이가 시험참다 성능이 아주 낮아. 손해공의 예의봉이 성능이 너무 낮아.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지금 뭐 586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더 있습니까? 노땅이라 잘 모르겠네. 하여튼 586 컴퓨터도 답답한 판에 뭐 286, 386 컴퓨터 미치죠. 혹시 휴대폰은 또 어떻습니까? 휴대폰은 스마트폰 뭐 그냥 통화 무제한 뭐 유튜브 무제한 뭐 이런 거 데이터 무제한 이런 거 막 쓰는데 그런 거 써야 되는데 뭐 노인들 쓰는 뭐 10,000원짜리 요금제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쓰면은 통화도 뭐 몇 시간 못하고 뭐 한 달 내내 몇 시간 못해요. 유튜브 이런 거는 보지도 못하죠. 환장하는 게 그런 거 쓸 바에 안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자들이 바라는 대기업 이상을 시집 가기를 원하는데 대기업 이상 숫자는 얼마 안 돼요. 대기업 이상 가려 그러면은 우리 클 때만 해도 반에 60명, 67명 뭐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에서 1등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67명이 이럴 때 반에서 1등 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숫자는 몇 명 없어요. 거기 또 키 커야 되지. 시집이 빵빵해가지고 뭐 서울에 뭐 아파트 사줘야 되지. 그럼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이상 되는 직장에 신입사원 들어오는 거 보면은 70%는 결혼했어. 결혼하거나 안 그러면 뭐 거기다가 20%는 벌써 결혼할 직전에 노예가 있고 진짜 애인 없고 순수한 총각은 열에 한둘밖에 없어요. 잘난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이게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똑똑해져가지고
사실 인생이라 하는 게 어렵죠. 4대 성인들 모두 인생에 대해서 뭐 좋다고 이야기하거나 만만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만만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님은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인생을 딱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어려울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한테도 인생이 어렵더라. 성인한테도 인생이 어려운데 일반인한테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한평생 살기가 힘들다 그러죠. 그러니 여자들이 이걸 알아. 똑똑해졌어. 그래서 까뜨끔한 인생이 어려운 판인데 시시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거기 또 아이까지 생기면은 인생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뭐 2배, 3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시한 남자 만나가 거기 또 자식까지 나가 인생의 고통이 뭐 2배, 3배, 4배, 뭐 5배, 6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고통에 허덕일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이건 사회적인 현상인데 세 번째로 누구나 인간은 명명덕하고 싶어 하죠. 일신 우일신 하고 싶어 하고 모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 희망을 보고 살고 그런데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지금 친정보다 더 나아야 되고 아버지보다 신랑이 더 나아야 되는데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엄마들은 친정 엄마들은 이때는 어땠었냐 하면은 친정 아버지들이 대부분 뭐 농사 짓고 뭐 공장 다니고 이런 시절이라서 남편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집 가려는 그 아버지들 자기 엄마의 남편 내가 내 입장에 봤을 땐 처녀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 이게 자기 친정 엄마 입장에 시집 갈 때는 신랑들이 키도 잘 먹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모든 면에서 친정아버지보다 훨씬 나았어요. 내 입장에 봐서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거기다가 뭐 농촌의 허름한 주택에 살거나 도시에서 전세 월세 살다가 그 신랑만 만나가지고 뭐 금방 집 사고 해가지고 뭐 33평 살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우리 엄마 세대는 내 기준으로 우리 엄마 세대는 친정아버지보다 내 입장에서 외할아버지입니다. 친정아버지보다 신랑이 모든 게 훨씬 나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가장 똑똑한 게 7080 세대가 가장 똑똑합니다. 왜 똑똑하냐 하면은 옛날에 배도 골았고 쌀밥이 소문인 시절도 있었고 또 대학 교육을 또 받고 급속한 또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거쳐가 선진국 시대까지 밥 못 먹던 시절 농경 시대부터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노래도 7080 노래가 제일 좋죠. 7080 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근데 지금 애들, 처녀들 입장에서 그 신랑감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그냥 뭐 영어 조금 해야 영어 해야 조금 더 잘하고 뭐 컴퓨터 이런 거 뭐 휴대폰 이런 거 조금 더 다루고 그거 말고는 나은 게 없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 봐서는 제가 아버지보다 신랑이 더 나아야 되고 또 시집을 가면은 더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신랑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뭐 모든 면에서 못해요. 영어 해야 조금 잘하고 컴퓨터 조금 휴대폰 조금 잘 다루는 거 말고. 그리고 지금 나는 33평에 사는데 시집 가면은 전세 월세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더라. 그리고 이게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자 학력이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이게 불알 안 깐 쏘송아지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부모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뭐 공부해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남자 속삭상. 여자는 부모 시킨 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하죠. 그래서 선진국 갈수록 여자 학력이 더 높아요. 여자 학력이 높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 유학 갔다 온 여자들 천지빛깔이고 해외 연수 갔다 온 사람은 뭐 억수로 많고 거기다 해외여행은 뭐 밥 먹듯이 해제끼죠. 남자들은 해외여행 못 가요. 왜? 돈이 없어서. 장가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되죠. 그렇다 연습국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자들이. 신데렐라 주제는 신데렐라죠. 그 백만탄 실장님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여자한테 막 쫓겨서다 매달리죠. 이게 연습국도 뭐 TV에서는 그렇게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연습국이라는 게 원래 현실을 반영하고 또 약간 현실보다 앞서가서 현실을 끌어당기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은 괜찮은데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은 이게 죄를 짓죠. 공업을 짓는 거다 이게. 처음에는 신데렐라 연습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뭐 못 배운 노처녀를 갖다가 대기업 3세 실장님이 쫓겨서서 따라다녔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더 발전해가지고 요난 돌싱을 갖다가 또 대기업 3세 실장님이 쫓겨서서 따라다녀 뭐 기업 그 회사 일 다 팽개치고 그거는 약가요. 뭐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애 둘이 놓고 이혼한 여자를 갖다가 총각인 대기업 3세 실장님이 회사 일 팽개치고 쫓겨서서 따라다녀.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앉았으니 그거는 해악을 끼치는 거죠. 뭐 선의의 기지말도 할 수 있고 약간 뻥튀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는 이 제약을 짓는 거다. 여자들은 이 감정적이라 가지고 현실 구분을 잘 못하죠. 그리고 남녀 포함 아주 똑똑하고 현인이 아닌 이상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걸 또 사실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여자들이 학력도 남자보다 더 높아. 또 해외 유학, 해외 연수, 해외 여행을 뭐 밥 먹듯이 했어. 그리고 연속극은 또 신데렐라 뭐 그런 거 봐. 이렇게 눈이 높아져도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주역에서 사사상경 중에 최고봉인 주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기곤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높아지면은 음이 높아지면은 반드시 남자하고 경쟁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여자가 높아지면은 그 여성성이 가장 무기인데 여성성을 잃어버리고 남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력이 높을수록 여자는 시집을 잘 갈 수 있다고 학력을 높이는데 학력을 높을수록
잘 못 살아요. 좀 시집을 잘 못 가더라. 그리고 남녀 사이도 좋지 않고 이혼율은 더 높아요. 이건 통계가 증명을 합니다. 또 여자가 너무 잘나면 좋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 아무리 그래도 최고 이쁜 여자들은 탤런트나 배우를 하죠. 탤런트나 배우 중에 그 이쁘고 쭉쭉빵빵 탱탱하고 돈 많고 인기 많고 이 절세미인들 시집 못 간 사람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 아버지가 옥천에서 아주 그 대지주죠. 대지주라서 뭐 첩도 뭐 여럿이 뒀어요. 거기서 자식이 엄청나게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서 아들들은 다 대학을 보내고 딸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유경수 포함해서 대학을 안 보내줬습니다. 고졸까지만 시켰지. 왜? 여자가 잘나면은 왠지 모르게 건망져진다. 그런 이유로. 근데 이게 유경수 아버지는 지금 내가 지금 말한 걸 갖다가 뜻을 이걸 깊이 알고 있은 거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이 옛날에 잘 나갈 때 남편의 고학력, 고신장, 고연봉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 인물까지 봐요. 요즘은. 옛날에는 말이야 밥만 먹여주면은 그냥 막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막 감지 듣기 하고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무리 뭐 전문직이고 의사고 뭐 변리사고 뭐 해도 남자가 인물이 없으면은 뭐 변호사고 뭐 해도 안 갈라 그래요 여자들이. 요새 그 TV 프로 보면은 그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봐도 남자가 키 작고 이성적 매력이 없으면은 뭐 변리사 의사라도 다 나가려 시킵니다. 옛날 같으면은 막 벌떼처럼 달라들었을 건데 여자들이 남자 인물까지 보더라. 자, 대기업 이상도 극히 드문데 거기다가 키도 커야 돼. 응? 또 뭐냐? 연봉도 높아야 되지. 인서울대학 나와야 되지. 뭐 하여튼 거기다 서울에 뭐 아파트 사야 되지. 거기다 잘생겨야 되지. 이게 있느냐 이게야. 어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긴 있는데 그 남자가 날 좋아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여직원이 후배 여직원이 있었는데 참 나는 참 얘가 이뻐요. 이쁘고 귀엽고 똑똑해. 의리도 있고 여걸이야. 나는 여자들 뭐 주둥이만 깠지 진짜 똑똑한 여자 못 봤는데 얘 참 똑똑해. 일도 잘하고. 여자들은 또 막 책임하고 의문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려 그러고 뺀질뺀질 일 안 하는데 얘는 일도 진짜 똑부러지게 잘하고 열심히 해요. 집안도 좋아. 단 한 가지 키가 좀 작아. 얘가 이제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다 보니까 선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 검사, 판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하고 선을 봐요. 선 보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자기는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데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데 그게 검사, 판사, 의사 중에서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자기를 싫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를 좋다고 죽자고 또 따라다니는 검사, 판사, 의사들은 키도 작고 뭐 하여튼 너무 못생겼대.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데이트할 밖에야,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밖에야 차라리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는 결국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그 뭐 검사 파사 뭐 의사 다 팽개치고. 그러니 이게,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자는 미모로 발전시키고 또 꾸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는 미인이 이쁜 여자가 한 100명에 4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취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성형도 하고 워낙 화장술도 뛰어나고 옷도 잘 입고 하니까 그게 이쁜 여자가 뭐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쁜 여자들은 4% 정도 태어납니다. 근데 잘생긴 남자는 정말 드물어요. 뭐 남자 잘생겨봐야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남자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미모를 발전시키는 건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그 잘생겼다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죠. 그 연구 결과가, 미국 영국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잘생기는 게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잘생긴 게 식이줄투를 유발해서 엄청난 손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왜?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더 무섭죠. 그리고 여자의 미모는 고시성강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부귀를 쥐고 있는 게 남자니까 그렇죠. 자, 세상에 부귀를 쥐고 있는 게 남자인데 잘생긴 남자를 좋게 보겠습니까? 물론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소수가 있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남자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경호실장이 아주 잘생겼다 그러죠. 그 말갈이 소리더라. 그 잘생긴 남자 굉장히 드뭅니다. 이러니 이게 여자가 시집을 못 갈 수밖에 없더라.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자 눈이 너무 높아져가 못 간다 이죠. 지역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자가 너무 잘나지면은 남자하고 경쟁하고 싸우려고 한다. 여자는 하이퍼가미 본능, 시데레라 본능 때문에 자기보다 못난 남자는 자기 배 위에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이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여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 속담에 동네 장날도 모르는 것이 여자 최고 팔자다 이렇습니다. 장날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동네 장날인데 더 시끄럽겠죠. 그 세상상 남편이 워낙 잘해서, 남편과 자식이 워낙 좋고 잘해서 세상 풍파에 대해서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세상 풍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죠. 여자의 최고 팔자는 동네 장날도 모르고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놀면서 자식을 군사와 우군 삼아서 큰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 집안에서 대통령하고 골목대장 하는 게 여자의 최고 팔자더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여자가 뭐냐 하면은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남편 자식이 없는 여자죠. 여자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누구나 부러워하거나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자를 대우하고 보호하고 각종 법, 제도 모든 걸 여자한테 몰아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한테는 험한 일도 동원 안 시키고 전쟁에도 안 내보내고 그 튼튼한 유리바닥을 제공하고, 내가 이야기했죠. 여자는 6군데에서 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신이 보호하고, 국가가 보호하고, 사회가 보호하고, 친정 부모가 보호하고, 신랑이 보호하고, 자식들이 보호하더라. 왜? 뭐 때문에? 제2세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하는 그 때문에. 그 연속극이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속극이 보면은 그 대사 중에 신통한 대사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시집 안 갈리는 딸한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년아, 여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시집 가서 이세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듣기 싫은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자 세상이고 여성 상위 시대고 또 개인적으로 여자가 잘나도 여자는 남자를 못 이기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겨봐야 상처뿐이 영광이고, 상처뿐이 영광도 아니에요. 불행합니다. 신과 우주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놨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죠. 땅이 하늘 될 수 없고 하늘이 땅 될 수 없습니다. 땅이 하늘 돼봐야 좋지도 않더라. 어지럽기만 하고 풍파에만 노출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면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비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남자는 왜 하늘이라 그랬고 여자는 왜 땅이라 그랬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주역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골자만 이야기하면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남자가 높다는 거 맞아요. 높다는 거 맞는데 실속이나 실권은 여자한테 다 있어요. 여자는 땅이고 물이죠. 이 지구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땅은 물로 구성되어 있죠. 땅과 물의 기운을 받아가 만들어낸 게 여자죠. 이 지구와 이 세상은 여자가 주인입니다. 실질적인 주인이다. 모든 실속은 여자가 다 지고 있다. 남자는 그냥 쫓아가는 뿐이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자는 아무리 여자 세상이고 여자 상위 시대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남자를 못 이기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이겨봐야 불행하다. 그래서 근본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하고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원리를 잘 알아서 남자를 소나 말처럼 잘 부려서 처자식한테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게 현명하죠. 어떻습니까? 마차에 말을 참, 마차를 끌고 가면은 마부가 주인입니까? 그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주인입니까? 말이 주인입니까? 마차에서 마부가 주인이죠. 남자는 여자의 소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마부죠. 마부의 마차의 자식들 뒤에 태우고 앞에 소나 마리를 잘 조정해 가지고 잘
운전해가지고 잘 끌고 가는 게 그게 여자의 도력 행복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소나 마차를 끄는 그 소나 말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 마차의 소나 말이 되려고 그래. 그 어리석은 짓이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면은 그 초안지 아시죠? 거기에 유방이 항구를 물리치고 천하통일을 했는데 거기서 농공행상을 해야 되겠죠. 농공행상인데 농공행상 순위를 매기는데 소화를 갖다가 제1로 이야기합니다. 소화는 뭐냐 하면은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뭐 내무부 장관이나 뭐 국무총리 좀 됩니다. 이 친구는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어. 뒤에서 후방에서 백성들 징집해가 군사를 갖다가 전방으로 보내고, 또 신랑을 진발해 가지고 전방으로 보내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진짜 전장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했는 장군들이 반발을 했죠.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수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갔고 말은 나는 여기도 다치고 저기도 다치고 말이야. 그래가 목숨 걸고 싸우고 불구대고 내 아들은 수도 없이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후방에서 전쟁에 참여 안 하고 탱자생자 놀았는 소화를 갖다가 1등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농부가 쟁기를 들고 앞에 소를 갖다가 쟁기를 걸어가 밭을 갈면은 소한테 공이 있느냐 농부한테 공이 있느냐. 너희들은 소나 말이고 그 소와 말을 쟁기를 걸어서 쟁기를 운전해 가지고 밭을 간 사람은, 밭을 간 농부는 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소와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 소와 말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자기가 직접 또 소와 말이 되려고 그러고 소와 말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근데 뭐냐면은 소와 말을 부리려 그러면은 여물을 먹여야 돼. 여물가 뭐냐면 사료. 옛날에는 소죽을 끓여줬죠. 요새는 사료를 주지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소죽을 끓여서 줬습니다. 요새 소는 일을 안 하니까 사료만 주지만은 옛날 그 영양가도 있죠, 사료에. 그런데 옛날 소는 사료는 없고 또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볏짚을 주는 쌀이가 주는데 그걸 갖다가 소화 잘 되게 해서 그 잘게 썰입니다. 잘게 썰어서 그걸 갖다가 가마솥에 물 붓고 이어가지고 먹기 좋도록 아주 푹 삶아 줍니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일을 시키려 그러면 소화말을 일을 시키려 그러면 여물을 줘야 된다. 이거 사료를 먹여야지. 근데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소화말인데 그 여물을 먹여야지. 여물은 안 주고 밥은 안 해주고 돈만 착취하려 그러더라.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아무리 소와 말이 어리석고 짐승이지만은 나중에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려 그러면은 참 권리를 주장하려 그러면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유리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유리바닥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유리바닥도 자기가 개판식이면은 깨지고 없어진다. 이걸 알아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은 여자는 아무리 잘나도 시집을 못 가면은 나쁜 팔자이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